최근 일본 배우 카쿠 켄토가 오징어 게임이 세계 1위에 랭크된 것을 축하하며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쿠 켄토는 오징어 게임의 이미지 사진을 스토리 형식으로 업로드하며 세계 1위라며 박수 이모티콘을 붙여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도 슬슬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 그렇지만 진심으로 존경이라며 소감을 이어나갔는데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위험이라는 말을 쓴 것을 일본 네티즌들은 눈여겨보았습니다. 카쿠 켄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로 2018년에 오늘부터 우리 눈에 캐스팅되어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며 인기 스타 반열에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무려 18편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8편의 영화를 하면서 일본 내에서 입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줄곧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컨텐츠 스위트홈과 오징어 게임을 인스타에 봤다고 인증했는데요. 한국 컨텐츠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그의 발언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비교하며 일본의 현실을 한탄하는 댓글들을 이같이 남겼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20년 전부터 많은 대학 연극 학부를 만들고 배우와 감독, 작가 등 인재 육성을 해온 것 같습니다. 각본은 전문가들과 함께 팀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자신의 사무실 벌이만 생각하지 말고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지 않으면 정말 외국 엔터테인먼트에 빼앗겨버립니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일본의 드라마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것을 말하는 일본의 연예인이 나왔다. 평소에 해외 드라마를 보고 있어 새삼 이런 의견이 들려왔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은 일본의 예능은 한국의 완패해도 이상하지 않다. 월드와이드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랭킹의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매번 자국을 옹호하는 열혈 팬들이 글로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세계를 외면한 것이 현실. 단단히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 된다. 한국 영화는 잔인한 장면도 많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속이 깊은 것이 많다. 드라마도 테마로 유사한 것이 많지만 한국은 아역까지도 연기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일본은 규제가 많은지 국민성인지 자극이나 예상치 못한 전개가 너무 적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일본 것을 볼 생각이 없어진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도 그렇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국내만으로도 이뤄지기 때문에 세계 기준으로 만들지 않아 차이가 나고 있다. 노력과 성장이 훌륭하다. 겨울 연가의 무렵은 바보 취급하고 있었지만 최근의 작품은 영화 이상의 퀄리티로 일본 드라마보다 엄청나게 재미있다. 출연자가 모두 연기가 능숙해서 일본의 하계회는 하늘과 땅의 차이. 일본 드라마는 완패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배우와 감독의 차이 아냐? 보고 느낀다. 세계가 분명히 다르다. 언제까지나 국내의 굴레에서 살고 있는 일본, 세계 기준의 요구를 알고 만들고 있는 한국. 여기에서도 갈라파고스 문제. 또한 지난 4일 일본 야후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칭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베이조스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의 성공을 칭찬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아주 인상적이며 나에게 영감을 준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사에도 일본의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하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왜 일본 드라마와 여기까지 차이가 생긴 걸까? 유감이고 어쩔 수 없다. 같은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 임종의 나라의 앨리스에 비해 품질이 불행히도 다른 차원이었다. 음악에서는 K-팝에 패배하고 드라마에서도 지는 거냐? 이제 일본도 세계 시장을 제대로 인식한 전략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나 일본 시장만을 보고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 드라마가 세계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봐라. 넷플릭스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는 출자거니까 크리에이터 측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많지만 실사 드라마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만큼 재미없다. 오랜 제작위원회 방식이든지 자니스 있어 작품 제작이 어렵다. 어쨌든 젊은 크리에이터와 감독이 자유롭게 만들어도 좋을 환경이 필요하다. 일본도 한국의 기생충처럼 맞출 수 있으면 상황은 바뀔 것이지만 어렵다. 왜 일본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슬프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콘텐츠의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콘텐츠는 왜 한국처럼 만들 수 없는가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원피스 필름 Z, 신주쿠 스완 등의 각본을 집필한 작가 스즈키 오사무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작품과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2회, 3회, 4회, 5회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좋아지는 만큼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즈키 오사무는 주인공 이외의 오징어 게임 참가자의 캐릭터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인물이 후반에 중요 인물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5번째 게임에서는 눈물이 났다며 불쾌한 자인 주인공을 보고 왜 이런 녀석을 주인공으로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주인공의 감정이입해버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들의 연기력을 칭찬하며 이런 데스게임의 결말은 수수께끼로 끝나거나 길게 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로 드물게 깔끔하게 끝나는 성취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스즈키 오사무의 기사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뭔가 닮았어도 재미있으면 좋은 거야. 자신도 오징어 게임은 상당히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에는 전혀 깨끗하지 않았지만 속편 있는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스즈키 오사무의 드라마는 재미없다.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어졌다. 왜 그럴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크리에이터가 없기 때문인지도, 오래된 개념에 사로잡혀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때문일까? 스즈키 오사무가 오징어 게임을 높이 평가, 도찰 의혹 덕분에 홍보 효과도 제목에 이끌려 기사를 읽고 실망, 적당히 제목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 한국 드라마는 영화 같은 품질이라 굉장하다. 배우도 연기가 너무 능숙하고 뭔가 굉장하다. 각본이 재미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당연히 재미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표절뿐이라며 깔보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도박, 의존, 의심, 사람의 끝없는 욕망, 집착, 애증 그런 것을 너무 깊게 표현되어 있고 무시하고 중간중간 보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양하게 고찰하기 전에 꼭 봐주었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기사의 도찰은 아니지만 도박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상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야기 끝까지 계속 봐주셨으면 하고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K-팝,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에 대해 일본의 모방이다. 작품은 조금 모자른데 장사가 능숙하다. 하지만 실력은 일본이 더 낫다는 여론이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일본만의 갈라파고스 현상이다. 한국의 K-팝, 영화, 드라마는 미국과 세계의 주류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는 완전한 글로벌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현실은 해외에서 존재감 제로, 지금은 일본인도 무시할 수준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비하하는 견해는 몰락하고 있는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은밀한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5년, 10년, 15년 전에도 일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한일 간 엔터테인먼트의 격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라이벌로 표현하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5년 후에도 일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비웃고 있음이 틀림없다. 반면 한국은 서양과 경쟁하면서 더 세계를 석권할 것이다.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비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는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극적 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